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쉐보레에서 새롭게 출시한 이코넉스 페이스리프트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쉐보레 이코넉스 페이스리프트는 무려 5년 만에 페이스리프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통 3, 4년 주기로 페이스리프트가 진행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늦은 타이밍에 페이스리프트가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쉐보레 이코넉스 단종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단종되진 않았고요.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변은 아닌데 그래도 살펴보면 꽤나 이런 부분이 바뀌었네, 꽤 많이 바뀌었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익스테리어가 바뀌었죠. 페이스리프트는 대부분 익스테리어를 바꾸는데 전면부와 후면부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전면부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 모델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워지고 조금 더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바뀌었다라는 평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실제로 라디에이터 그릴이 조금 더 멋스럽게 바뀌었기 때문에 프론트 마스크가 주는 매력은 조금 더 상승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테일램프 안에 그래픽 정도가 조금 더 면발광 세련되고 얇은 라인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측면부는 거의 바뀌진 않았습니다. 휠 디자인 정도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 여는 페이스리프트와 동일하게 익스테리어 변화는 주로 전면부에 초점이 맞춰져서 바뀌었다. 근데 전면부 디자인 변화가 꽤나 만족스럽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스테리어 변화뿐만 아니라 파워트레인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바로 1.5 가솔린 터보 엔진을 적용했다는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1.5리터 가솔린이기 때문에 배기량이 1500cc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운사이징에 특화되어 있는 엔진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1500cc가 넘지 않기 때문에 세금적인 혜택도 좀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공해 3종 자동차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할인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 가솔린 터보 엔진을 넣은 건 좋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바로 6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이 대부분 뭐 7단, 최소 7단이고 8단, 9단, 뭐 링컨, 포드 같은 경우에는 10단까지도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다단 변속기가 요즘 많이 들어가는데 6단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 그래서 6단 자동 변속기를 넣기 때문에 효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다단 변속기를 넣는 이유는 뭐 변속이 빠르고 부드럽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연비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좀 어느 정도 메리트를 가져가기 위해서 다단 변속기를 쓰는 이유도 있는데, 지금 이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AWD 4륜구동 옵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코넉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륜 베이스 SUV고요. 거기다 옵션으로 AWD 4륜구동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부분은 내가 직접 버튼을 통해서 AWD를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4륜구동을 작동하고 필요 없을 때는 전륜구동 기반 2륜구동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2륜구동으로 주행을 하고 있어요. 보통 평상시에는 대부분 2륜구동으로 주행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인 주행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AWD 4륜구동을 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합 연비는 4륜구동 기준으로 10.6이라는 연비를 가지고 있는데 트릭 컴퓨터상에 8.3입니다. 오늘 제가 시내 주행을 좀 많이 했고 고속 주행과의 비율은 시내 주행이 9, 고속 주행이 1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시내 주행이 좀 많고, 그래서 배기량을 감안했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연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행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쉐보레 이코넉스를 딱 떠올렸을 때 그 차의 세그먼트, 그 차가 어느 정도 크기지라고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쉐보레 내에서 보면 이코넉스 밑에 트레일블레이저라는 컴팩트 SUV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코넉스가 자리하고 있고, 그 위에 트래버스라는 또 대형 SUV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버스 위에 최근에 출시된 쉐보레 타오 풀사이즈 SUV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코넉스 같은 경우 국산 차량 크기를 비교해보면 투싼과 산타페 사이인데 휠 베이스로 보면 투싼보다 조금 더 짧더라고요. 그래서 투싼 정도에 가까운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싼이랑 스포티지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너무 커졌기 때문에 국산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결코 작진 않습니다. 지금 운전석 공간도 넉넉한 편이고 2열에 앉았을 때도 휠 베이스 헤드룸이 넉넉한 편인데, 이제 크기가 작지 않은 SUV라는 건 우리가 판단을 했고, 그런데 그 크기에 1.5 가솔린 터보 6단 변속기가 결합되어 있으면 조금 출력적으로 아쉽지 않을까? 조금 차가 안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쉐보레 이코넉스 페이스리프트의 출력은 172마력의 토크 28.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절대적인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결코 높은 출력은 아니에요. 그런데 세팅 자체를 저 RPM, 우리가 실용 영역 구간이라고 하죠.
1000rpm에서 2500rpm 정도에서 그런 토크 밴드를 마련해놨기 때문에 내가 일상적인 주행에 있어서 힘이 좀 딸린다라는 느낌은 뭐 언덕에서도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2500rpm을 내가 급작스럽게 엑셀을 밟아서 속도를 낸다든지 고속 주행을 할 때 3000rpm을 넘긴다든지 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확실히 힘이 좀 부족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런데 엑셀을 내가 지그시 밟으면서 속도를 올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부드럽게 올리는 능력은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드럽게 엑셀을 쭉 밟으면서 100km 이상 고속 주행도 해봤는데 아쉬운 부분은 크게 없었어요. 다만 수치적으로도 알 수 있다시피 뭐 빠른 가속력이라든지 그렇게 높은 펀치력 이런 게 있는 차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력력 구간에서 1500cc의 배기량을 아주 알차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쉐보레 이코넉스 페이스리프트를 시승하면서 제가 느낀 장단점들이 좀 또렷하게 존재하는데요. 먼저 단점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2022년이잖아요. 2022년에 출시한 차량 치고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풀옵션 모델입니다. 이코넉스 페이스리프트의 최상위 트림 프리미어 트림에 이제 모든 옵션이 들어간 사륜구동과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약 4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코넉스는 3,1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총 4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현재 최상위 트림 프리미어 풀옵션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은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최근에 출시된 차량들의 상품성이 너무나도 좋아졌습니다. 뭐 수입차는 물론이고요. 국산차까지도 너무나도 좋아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평균 기준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쉐보레 이코넉스를 그 높아진 기준에 맞춰 봤을 때 그리고 풀옵션 4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맞춰 봤을 때 옵션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아쉽게 느껴진 부분은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풀옵션 모델인데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져 있는데 사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계속 써오셨던 분들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으면 불편해요. 그런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기존에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불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라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풀 디지털 계기판은 아니고요. 아날로그 계기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중앙에 트리 컴퓨터 창은 디지털로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정보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습니다. 정보가 이 작은 트리 컴퓨터 안에도 다양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아날로그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경쟁 모델과 비교해 봤을 때 최신 트렌드에 조금 뒤처지는 차량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중앙에 있는 모니터입니다. 중앙에 있는 모니터는 현재 8인치가 적용되어 있는데 2022년에 출시된 신차 치고는 화면 크기가 좀 작긴 합니다. 8인치는 좀 작긴 한데 요즘에 뭐 14인치까지 뭐 15인치 그 이상까지도 나오는데 8인치 모니터가 적용이 된 거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선 애플 카플레이랑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을 해요. 이 부분은 또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뭐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무선으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인데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무선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화면은 조금 작지만 이 선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이코넉스 페이스리프트의 옵션을 확인해 보시고 이 옵션이 빠진 건 정말 아쉽다고 하시는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쉽게 말해 반자율 주행이라고 부르는 옵션인데요. 그 옵션이 빠져 있습니다. 아예 선택이 불가합니다.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옵션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옵션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막히는 길이라든지 내가 장거리를 갔다가 돌아올 때 반자율 주행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조금 덜어지는 피로감, 이런 기능들을 느낄 수 없다는 건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옵션의 부재가 이 차량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은 어떤 분들에게 가장 어울릴까,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볼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차량을 타면서. 그래서 옵션을 좀 중요시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쉐보레 이코넉스 페이스리프트는 적합하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옵션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나는 요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요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좀 최신차 느낌이 많이 났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코넉스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딱 탔을 때 그런 하이테크한 느낌, 최신의 자동차 느낌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적합하진 않을 것 같고 나는 옵션은 사실 있어야 될 것만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뭐 통풍 시트도 있고 여선 핸들도 있고 무선 애플 카플레이도 있기 때문에 나는 보통 이 화면으로 내비게이션만 봐 하시는 분들에게는 만족스러운 구성이다 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코넉스 페이스리프트의 장점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단점을 말씀드렸으니까
장점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쉐보레 이코넉스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행 성능입니다. 사실 쉐보레 주행 성능이 좋다라는 건 많은 분들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타보니까 승차감, 서스펜션의 세팅, 그리고 고속주행의 안정성, 고속주행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차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쉐보레 이코넉스를 어떤 분들께 추천드리냐면 출퇴근에 고속주행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이 쉐보레 이코넉스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고속주행을 하고 있는데 1500cc임에도 엑셀을 지그시 쭉 밟음에 따라서 속도가 아주 꾸준히 올라가주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1500cc임에도 고속주행에서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거의 없게 되고 코어가 굉장히 단단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중심점이 확 잡혀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고속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안 좋은 노면을 만났을 때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넘어가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쉐보레 이코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 고속주행을 해볼 때 살며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또 고속주행을 하니까 아까보다는 연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9.0까지 연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코넉스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가장 깡통 모델부터 그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주행 시에도 상당히 정숙한 실내 소음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 크기가 그렇게 크거나 세그먼트가 높진 않은 모델이지만 정숙성 부분에서도 고속주행에서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속주행도 만족스러운 편이지만 우리가 고속주행을 할 때 정숙성, 소음도, 그리고 꾸준히 쭉 올라가는 이런 출력 부분, 그리고 탄탄한 하체 세팅에서 오는 고속주행 안정감, 이런 부분들이 쉐보레 이코넉스 페이스리프트의 큰 매력이 아닐까,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쉐보레 이코넉스를 시승해본 총평을 한번 말씀드리면 옵션의 부재는 안타깝다. 하지만 차량의 기본적인 주행 성능은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기본이 되는 부분, 엔진 부분 1.5L지만 이 RPM 범위를 조금 낮게 세팅을 해서 실용 영역 구간, 내가 지그시 엑셀을 밟았을 때 출력적인 부분에서 크게 아쉬움을 느끼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탄탄한 하체와 묵직한 핸들링에서 오는 이런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지만 뭔가 딱 이 차에 탔을 때 힙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는 내가 차량을 구입할 때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고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차량을 구입할 것인지를 고려하신 다음에 쉐보레 이코넉스를 고려하시면 훨씬 더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타본 결과 제 개인적으로 이코넉스를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뭐 옵션은 기본적인 옵션만 있으면 되지, 터치로 만들어 놓으면 고장났을 때 쓰기도 불편하고 한눈에 잘 안 들어와, 난 그냥 버튼으로 누르는 게 편하고 옵션들 많이 없어도 돼, 그런데 자동차라는 게 기본기가 중요하지 하시는 분들에게는 쉐보레 이코넉스가 아주 적합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고속주행을 좀 많이 한다, 출퇴근 시에 고속도로를 많이 운행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쉐보레 이코넉스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쉐보레 이코넉스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리뷰에 이어서 이코넉스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공간에 대한 리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